다음은 대구 달서구병 출신 김영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 의원은 이번 이태원 헬로윈 축제를 대하는 우리 경찰과 자치단체, 용산시와 서울시의 어떤 대응 자세와 행태를 봤을 때는 금년도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나타날 그런 인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고 현장을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고 지점하고 이태원역 1번 출구하고는 불과 10몇 미터인 거 아시죠? 현장에 다녀오면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럼 결과론적이지만은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은 이번 참사를 막았을까? 이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대 조치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번 참사는 없었거나 뭐 그리 되지 않았기를 봅니다. 첫째가 이태원 1번 출구에서 골목 진입 통제를 실패한 거죠. 뒤에 나옵니다만은 6시 34분에 아주 그 신고자가 정확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라가고 내려오는 충돌되니까 위험하다. 여기 있었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번에는 뭐 도로에서 이 젊은이들이 온 게 아닙니다. 다 전철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1번 출구로 올라와서 도표 보듯이 해밀턴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무정차 조치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길이는 40m, 폭이 사고 지점은 3.5m고 전부 다 3에서 5.3m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일방 통행을 조치했다 그러면은 예방됐다. 저는 이 3대 예방 조치만 있었다 그러면은 이번 참사는 없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는 나타났을 인재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겠습니다. 국가 등의 책무입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5조는 국민의 책무를 넣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쭉 나오죠. 보호할 책무를 지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뭐 근거 규정이 권한 규정에 있어 권한을 행사합니까? 이 책무 규정에 의해서 책무를 이행하려고 그러면은 행동이 가게 되는 거죠. 행동을 가게 되게 되면은 때에 따라 국민들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그게 5조에 안 나옵니까? 국민의 책무로서. 우리 용산구청장님,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한 이야기 보세요. 책무가 뭐죠? 자, 이 법을 혹시 알았습니까? 그전에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네. 책무란 마땅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경찰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누가 뭐라 그래도 경찰이 가장 큰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는 기본이죠.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해서는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극도의 혼잡, 뭐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조치의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일방 통행 조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상시적으로 차단이는 개념이 아니라 골목에 조치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경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책무와 함께 해야 될 그런 책무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하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이번 이 참사의 신고에 골든타임이 2분 있다고 저는 본의원 봅니다. 첫째 신고가 6시, 저녁 6시 34분. 이때 신고한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신고를 했어요. 이태원역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골목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 압사당할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압사당했어요, 사실은. 이런 게 대해서 여기라면 경찰 조치는 어떻게 됐느냐? 강제 해산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에 나와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상실에서 보고를 해야죠. 무슨 강제 해산이 됩니까? 물 미듯이 밀려오는 마당에. 이거는 이제 허위 보고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요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골든타임이 하나는 이거는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녁 9시 38분에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이태원 역장에게 무정차 요청을 했다. 뭐 받은 적 없다. 이래 왔다 갔다 하죠. 이 부끄러기 짝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장님, 전철 이걸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죠. 그렇습니다. 교통공사는 100% 서울시의 출자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책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무한한 책임감을 무한 느끼고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결정적일 때 이 세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용산구청장 좀 전에 말했듯이 헬러 축제하는 현상이다. 구청력 할 다 했다. 과연 책무를 다 했을까요? 자, 현장에 그럼 누가 나갔습니까? 우리 윤 청장님, 경찰청장님. 네. 이번에 경찰 책임이 가장 큰데 본 이유는 경찰의 책임질 가장 실패는 무슨 실패냐? 정보의 실패라고 봅니다. 동의합니까? 예,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일정 네. 부분은 무슨 일정 네.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안 되는 거죠. 전적인 책임이 정보에 있다고 봅니다. 용산이나 서울 이거 김광호 청장 서울청에도 용산 그 정보 행사들이 외근하잖아요. 본인도 서울청장 출신입니다. 서울청에도 정보가 나가고 용산서에도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다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위험성이 있다라고 정보가 나오면은 그 정보에 따라 가지고 경비가 혼자 계획을 수립해요. 정보 경비 혼자 스스로 혼자 경비 계획 수립하는 건 없습니다. 정보의 종속 변수죠. 정보가 과연 역할을 했는가? 정보가 전혀 없어요. 요즘 뉴스 들으니까 뭐 삭제했니 뭐 내가 수사를 받니 안 받니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경찰 저는 정보의 실패라 보고 그다음에 이런 일일이 상실 이런 거 중요한 거 왔을 때는 제대로 지휘 보고를 거쳤어. 지휘 체제를 거쳤어. 경력이 배치되는 문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어디에 정신 팔렸는지 전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한한 지휘 책임을 져야 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좀 전에 정보를 실패했듯이 현장에 많은 경력이 깔렸다 했지만 누구 하나 이걸 보고 신고한 직원이 없어요. 일반 행사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 경비 예상되면 정보 행사가 나거든요. 경찰청장 나갔습니까? 정부에서 계획서는 아예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 정보 이렇게 죽었습니까? 정보만 제대로 설고 제대로 했다 그러면 됐다. 이거는 사후적으로 그 주변에 도로 통제가 됐. 예, 김영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서구갑 출신 김교홍 의원님. 예, 김경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스럽다. 우리 지금 국가와 정부가 재난 대응 위기 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젊은 우리 청년들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웠으면 구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을 이런 참사까지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도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거는 인재고 행정참사고 과실치사입니다. 제가 보기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어요. 이 용산구청장은 사전에 대책회의를 안 했고 병력 요청도 제대로 안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20년도, 21년도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용산서장은 얼마나 안일한 태도였으면 걸어서 10분 정도에 올 것을 자기 차량을 타고 50분씩 배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웠어요. 가슴이 미어져요.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요 시간 빼주고요. 요 앞에 연단에 좀 오시죠. 여기서 보이지가 않아서. 서울청장에서 연단으로. 요 시간은 빼주세요. 마석을 제가 하세요. 청장님, 이 참사의 현장 대응의 컨트롤 타워는 청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네. 112 신고에서 6시 반부터 이미 압사당할 것 같다.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다. 사람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1차, 2차, 3차 다 들어왔어. 그 시간대에 청장님은 청에 있었어. 그 시간까지. 청장님은 그거 접수가 들어온 이후에 2분 뒤에 퇴근하신 거예요. 10시 36분, 8시 36분. 유미진 상황관리관은 그때까지도 상황실에 복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은 이거 상황 전혀 몰랐습니까? え 예, 간단하게 시간이 え 없어. モラス입니다. 1차,
어떻게 이 상황으로 올라오는 보고가 이 엄중한 시기에 모릅니까? 그리고 8시 37분과 9시 1분에 서울청 상황실에서 서울소방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전문성 있는 우리 소방관들이 좀 와줘야 되겠다. 공동 대응하자. 이랬어요. 소방청에서는 아직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입되기가 뭐하다. 그래서 9시 1분에 또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국가라면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 우리 서울청장 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의 총괄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 아닙니까? 그리고 경찰의 서울에서의 총괄 책임자는 우리 김광호 총장 아닙니까? 작동을 해서 병력을 투입했어야 돼요. 병력을 자 보세요. 8시 40분에 참사 현장 바로 옆에 있는 녹사평역 경찰 1개 중대 있었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초동에 집회 시위가 없었는데 2개 중대가 있었죠?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빈집으로 있는 대통령 관저에 200명의 기동대 있었죠?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제가 확인했어요. 예. 자, 이 병력들의 1개 중대만 8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정도만이라도 또는 9시 반이라도 병력 투입을 했다라면 이 사태는 막았다. 동의하십니까? 예, 진작 그 동의하죠?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상황실에서 빨리 인지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난 아쉬움이 아니 세상에 세계경제 10위권에 있는 나라가 112 센터에 보내고 119에도 보내고 서울시장이 있는 다산콜센터 110에도 보냈잖아요. 죽어간다고? 왜 대응을 안 하냐고. 왜? 우리는 상황체계서에서 상황으로 지휘체계가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왜 서울청장은 본청장 윤희근한테 보고 안 했어? 왜 안 했습니까? 예, 제가 인지한 시점 이후로 아까도 이야기했던 택시 안이나 이동 간에 모든 경력 동원을 하면서 선조치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보고 부분은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게 말이 됩니까? 상황 체계 갖고 지휘 체계가 있잖아요. 상황실에서 용산경찰서 상황실에서 서울청 상황실로 보고하고 서울청 상황실에서 본청장실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 상황이. 그리고 용산청장이 서울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고 서울청장이 본청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의원님 그 보고 체계는 맞습니다. 그래 왜 안 했냐고. 그걸 왜 안 했어요? 이게 우리가 국가 재난의 위기관리 시스템만 작동이 됐다면 얼마든지 이 참사는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안 한 거예요.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이 재난안전 총괄 서울시의 책임자인 건 아시죠? 예. 자치경찰이 이 시민의 질서와 안녕과 경비와 교통 모든 걸 담당하는 거에 최고의 수장이 오세훈 시장 맞죠? 예. 뭐 하셨어요? 자치경찰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일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아니 근데 예, 저하고 최고의 독립적으로 책임자가 시장님 아닙니까? 예,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외유 중이었으면 안전에 대한 책임자가 그 다음이 이 부시장이죠? 예? 이 부시장 맞습니까? 예, 1부 시장, 2부 시장. 그다음에 순서대로. 소방관은 정무부 시장이 맞습니까? 소방 쪽은? 소방도 제 지휘를 받고 2부 아니,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시장님이 그때 외유 중이었으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맡기고 갔을 거 아니에요? 자꾸 외유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일하러 갔습니다. 외국 출장 정정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실 때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뭐 지시도 안 하고 갔습니까? 지시하고 갔습니다. 누구한테 각별히 했습니까? 1부 시장한테 각별히 챙겨달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일부 시장이 전혀 안 움직였잖아요. 이게. 전혀 안 움직인 건 아니고요. 다산 콜센터에서 이미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한 행태가 별로 없잖아요. 다산 콜센터에 먼저 압사 사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건 아닙니다.